거는 이제 캐피러리 액션이라고 하는 걸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왜 이렇게 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기름가루 같은 거 뿅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파생되는 몇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표면 장벽과 관련된 이제 그 다음 얘기 캐피러리 액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캐피러리 액션 우리말 번역으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맞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 뭐였더라? 정현. 정현이. 무슨 정현이야? 김정현. 그렇지. 그래, 42기랑 결혼한 정현이 맞죠? 아니었나? 맞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현이 저는 마크롱 어때요? 정현이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름 마크롱 어때요? 나쁘지 않았어. 마크롱. 그렇죠. 지환이는 마음에 드는 이름 있어요? 누구요? 한솔로. 예? 한솔로. 무슨 의미요? 여기 나오는 사람. 그래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 우주를 그 뭐냐면 갈고 다니는 우주의 탕아. 오. 한솔로. 여자친구 엄청 많죠.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솔로. 좋아요. 그럼 승민이는 뭐 원하는 이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자바더 어때요? 여기 나오는 우주 괴물이. 자, 보자. 모세관 현상. 자, 마크롱 찾았어요? 예. 자, 모세관 현상.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게 물이 들어있는 이제 그릇에 그릇도 유리인데 여기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관. 자, 관은 그 어떻게 되어 있는 게 구조적으로 관이에요. 빨대처럼 생긴 걸 관이라고 하거든요. 빨대라고 하는 건 위아래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다 뚫려 있는 애가 관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빨대 같은 구조를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리로 만든 관을 이렇게 물에다가 콕콕 이렇게 넣어두면은 놀랍게도 위아래가 뚫려 있고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지구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바로 짜잔 하고 짜잔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은 하이탑 화학2 같은 데서도 이 뭐냐면은 잘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유리그릇에 넣어 두었을 때 끝 부분이 이렇게 살짝 딸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메니스커스라고 했었죠. 그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물에 그 뭐냐면 유리 그릇에 물을 따라 놓으면 어디서나 생길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이 두 유리관의 차이는 뭐냐? 이 유리관 안쪽 내경, 안쪽 반지름을 R1, 이 안쪽 반지름을 R2라고 할 때 내가 비교적으로 어떻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어떤 애는 좀 가는 거, 어떤 애는 좀 굵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이 정도로 두꺼운 유리관에서는 사실 모세관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R1, R2라고 하는 이 관은 실제로는 되게 얄푸리한 관인데 그걸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R1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100 마이크로미터, R2라고 하는 건 대략 200 마이크로미터. 자, 100 마이크로미터면 사람 눈에 보이는 크기예요, 안 보이는 크기예요? 100 마이크로미터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미터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먼지 크기예요. 먼지 알죠?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청소 같은 거 하면 먼지 푸 내고 빛 이렇게 쫙 쪼이면 먼지 막 어른 나타나잖아요. 또 그렇게 빛을 통해서 빛이 산란돼서 먼지의 존재 같은 걸 확인하는 현상을 또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틴들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지 정도의 크기가 가시광을 산란시켜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현상을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가시광을 산란시켜서 겨우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알겠어요? 그러면 겨우 그 정도의 크기로 구체적인 모양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한쪽은 약간 얇고 한쪽은 조금 더 두꺼운 그런 유리관에서 모세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녀석에서는 요만큼 물 기둥이 치솟게 되고 어디서는 요만큼 물 기둥이 치솟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냐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요 유리관에도 메니스커스가 생기고 요 유리관에도 메니스커스가 생기는 이때 어떤 가정을 하냐면 요런 가정을 합니다. 짜잔. 자, 내가 점선으로 가상적인 뭘 그린 것 같아요? 가상적인 구를 그린 것 같다는 거 아시겠죠? 구를 그린 겁니다. 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표면 있죠? 요 표면. 이 표면을 어떤 캐비티의 일부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캐비티, 드랍릿, 버블릿 이런 말 썼던 거 기억나죠? 캐비티는 뭐였어요? 캐비티는 이렇게 이제 구형이 있을 때 바깥쪽이 물이고 안쪽이 기체인 요런 녀석을 캐비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 구가 캐비티를 그린 건데 다 캐비티인 건 아니고 여기를 경계로 요 부분에서 이쪽은 기체고 바깥쪽이 액체니까 요 부분만 캐비티의 일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식의 닫힌 면이 나타나면 무조건 어디가 고압이고 어디가 저압이라고 했죠? 무조건 어디가 고압이고 무조건 어디가 저압이라고 했죠? 무조건 안쪽이 고압이라고 했죠. 왜 안쪽이 고압이죠? 왜 안쪽이 더 고압이죠? 표면 장력이 나타나서 표면적을 줄이려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부가 더 고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캐비티의 일부에 있는 이 걸려있는 이 액체 표면에서 구성 성분 일부가 내부로 수축하려는 압력이 작용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캐비티의 일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표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생기면 항상 이 내부에 있는 액체들은 이 캐비티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생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의 작용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생기게 되면 그 메니스커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항상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작용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분석에서 우선 첫 번째 1 PST. 자, PST가 뭐였어요?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을 PST로 표현했었죠. 이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살짝 외우고 있으라고 했죠? R분의 2 감마. 이거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지금은 중력과
표면 장력 효과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력에 의한 압력 표현 수식이 뭐죠? 중력에 의한 압력 표현 수식? 바로 로 GH죠? 그래서 이 수식이 뭐냐면 중력 속에서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액체 밀도, 중력과 속도, 높이 알겠죠? 요거 표면 장력에 의한 효과니까 바로 저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건데 요 두 개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액체 밀도,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이상수 이런 것들은 다 상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저 치솟는 기둥의 높이와 내경의 두께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둘 중에 어디가 더 얇고 어디가 더 넓어요? 이쪽이 더 얇죠? 얇으면 반비례 효과에 의해서 더 높게 치솟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머리를 꺾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시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저기에 있는 유리관이 얇을수록 바로 물기둥은 더 높게 치솟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식물의 물과는 혹시 뭐 이런 말을 쓰나 내가 그 생물에는 젬병이어서 왜 이런 말 쓰나? 비능동수성인가? 능동수성, 비능동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때 왜 ATP 쓰는 이동 방식이 있고 안 쓰는 방식 있잖아. 그 ATP 쓰는 걸 무슨 이동 뭐라 하죠? 수성, 능동수성. 능동수성 반대가 뭐야? 비능동수성. 수동수성이라고요? 네. 수동수성이라고요? 수동이라고 하면 좀 수동적.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수동이. 자발적이라는 수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수동수성. ATP 쓰지 않고 이제 수성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식물의 물관인데, 그래서 식물의 물관은 가능한 한 넓게 디자인되는 거예요. 가능한 매우 좁게 구성되는 거예요. 아주 좁게 구성되는 거죠. 아주 가늘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관을 만들 때 그 물관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물기둥은 가장 높게 치솟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식물마다 평균 생장 길이가 있잖아요. 그 평균 성장 길이와 물관 반지름의 상관관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별것도 아니고 잘라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플라타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100m 자란 이런 나무 있잖아. 그걸 잘라서 안에 물관 내경 이런 데이터 있나? 있지 않나? 그거 하고 그냥 잔디 이런 애들은 이만큼 자라잖아. 그럼 단면 잘라가지고 물관이 확대해서 보면 그 길이가 그 내경이 같지 않을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논문거리 하나 되는 거죠. 간단한 논문 하나 되는 거죠. 그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닐 거고 아마 누가 데이터 찾아놓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뒤지면은 데이터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식물의 물관은 최대한 좁게 디자인이 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고온일수록 분자 간 인력 효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지금 현재 이 조건은 일정한 온도 상태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끓일 수도 있잖아요. 끓여주면 이 높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얘기를 뭐냐면은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바꿔볼 건데, 그래서 온도가 바뀌어서 특히나 온도가 고온 조건이 되면 그때 분자간 인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고온일수록 분자간 인력 효과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고온일수록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죠? 고온 조건일수록.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는 성분끼리 잘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성분끼리 막 서로 떨어져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얘기겠어요? 성분끼리 떨어져서 도망가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자간 인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간 인력이 좀 작아지게 되면 역시나 표면 장력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나 작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분자간 인력도 작아지고 표면 장력도 작아지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감마 자체가 작아진다고요. 이 감마 자체가 작아지면 H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 H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데 끓여준다. 그러면 이 높이가 동시에 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이탑 같은 데는 뭐 이런 그림이 있기도 해요. 자, 여기 위에 줄게요. 위에 줄게요. 줄게.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기초적인 책에는 뭐 이런 예시가 있기도 하는데, 또 다른 예로다가 자,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넣어두는 것이 이제 수은으로 바뀐다. 수은. 그러면 이때 저 표면 메니스커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라. 이런 문제들 있는 거 알죠? 근데 그 경우는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은처럼 서로 응집력이 강한 액체 같은 경우는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죠. 이제 반대가 되고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생기는 방향으로 표면이 줄어들려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면이 요렇게 수은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수은 기둥이 위로 치솟는 게 아니라 아래로 꺼지게 되는 거죠. 아래로 꺼져 내려와요. 알겠죠? 그래서 꺼져 내려오는 정도가 이제 역시나 내경이 좁을수록 더 많이 꺼져 내려온다. 됐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썼죠. 자, 그 다음 왜 줄게?
자, 그 다음 예로 들 건 이게 과포화 관행각 과가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포화 관행각 과가열 현상. 이게 또 이름이 과포화는 슈퍼 세처레이션, 관행각은 슈퍼 쿨링, 과가열은 슈퍼 히팅.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과포화, 관행각, 과가열 막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모두 다 어떤 말을 쓰고 있어요? 슈퍼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 슈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슈퍼라는 말이 이게 뭔가 초월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현상이 사실은 평소에 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신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조금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슈퍼라는 말을 쓰는 건데 모두 다 어떤 그 뭐냐면 현상이냐면 원래의 열역학적 평형 상태 너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딱 정해진 평형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현상들에다 슈퍼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과포화는 뭐냐면 원래 온도에서 정해져 있는 포화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녹아있는 상태. 그 다음 관행각은 예를 들면은 물은 몇 도씨에 얼어요? 물은 몇 도씨에 얼어야 돼요? 0도씨에서 얼어야 되잖아요. 0도씨에서 얼어야 되는데 영하 10도씨인데 물이 안 얼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상태. 그 다음 원래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여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110도인데도 물이 안 끓어. 그런 현상을 과가열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과포화, 관행각, 과가열, 슈퍼라고 붙는 모든 현상의 근원은 뭐다? 표면장력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모두 다 표면장력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설명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 방식이 똑같아서 과냉각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관행각 하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로 설명하겠습니다. 좋아. 오늘 하나로 설명하자. 관행각, 과가요? 아니. 재밌는 게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걸로 설명합시다. 과가열.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할게요. 이걸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요? 첫 번째 1. 100도씨가 넘었어요. 그런데 물이 안 끓어. 그래서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고 있는데 물이 안 끓어. 부글부글 안 해.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과가열 현상이라고 하죠. 그럼 얘를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에 부글부글부글하는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과량으로 만들어지려면 맨 처음 태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주 작은 마이크로 캐비티가 생성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아야 할 거라 이런 얘기죠. 처음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캐비티가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큰 기포가 돼가지고는 북으로 끌어나오는 게 끓음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쿵 하고 이렇게 수증기가 생기는 건 이상하고 조금 했던 것이 성장해서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그 조그만 그 캐비티를 생각을 한다면 내부는 내부는 수증기고 바깥쪽은 물인데 요 반지름이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정도의 조그만 기포가 만들어졌다 치자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P인이 있고 Pout이 있고 P인이 있다고 했죠? 이때 이런 식으로 동그란 곡면이 형성이 되면 무조건 어디가 더 고압? 안쪽이 더 고압이 된다고 했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면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내부로 수축하려고 한다고요. 이 내부로 수축해서 표면을 줄이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표면 장력 현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겨우 만들어진 캐비티 내부의 H2O 가스가 서로 응축하여 다시 H2O 리퀴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캐비티의 크기는 더욱 작아지겠죠. 그러면 캐비티 크기가 더욱 작아져 버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저 캐비티 형성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초에 아주 조그만 이런 이제 뭐냐면 캐비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캐비티가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표면 장력 효과에서 압축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100도보다도 열을 더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캐비티가 만들어지지 않고 액체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 그걸 뭐라고 부른다? 슈퍼히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자, 그러면 이 과가열된 물, 과가열수를 실제로 관찰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이 과가열수는 실제 실험 현상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아 끓는 물이구나, 뜨겁겠구나를 알 수 있는데 얘는 100도씨가 넘는데도 끓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확 되기도 하고 갑자기 끓어오르면서 튀면서 주변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가열 현상은 이 실험 현상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가열이 나타나는 게 좋겠어요?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런 식의 과가열 현상을 해소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과가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첫 번째 길, 액체에 계속 충격을 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끓이고 있잖아요. 물을 끓일 때 그냥 불만 이렇게 가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릇을 계속 툭툭툭 이렇게 쳐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열만 가하지 말고요. 열을 가는 게 툭툭툭 쳐줘요. 그럼 왜 이렇게 툭툭툭 쳐주면 과가열 현상에 잘 안 빠지냐면 이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된 운동 에너지를 얻은 마이크로 캐비티가 움직여서 서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캐비티 크기가 커지겠죠. 캐비티 크기가 커지면 PST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얘는 작아지겠죠? 왜냐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크기가 작을 때 유효하니까요. 툭툭툭 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캐비티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캐비티를 합체시키는 거예요. 합체시키면 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크기가 한 번 커져버리면 이게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커지면 표면 장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면 장력은 그 액체 방울의 크기가 극소로 작을 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툭툭툭 쳐서 크기를 조금만 키우면은 어떻게 된다? 표면 장력 효과가 확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PST가 작아지고 표면 효과가 매우 감소하게 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두 번째는 음결액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줍니다. 음결액을 집어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열을 하기 전에 물이 들어있는 유리 그릇에다가 자, 얘는 뭐냐면 유리 막대입니다. 유리 막대를 그 가열을 할 물이 들어있는 그릇에다가 담고 그 물이 담겨있는 요 내벽을 유리 막대기로 위아래로 스크럽 해줍니다. 마크롱? 왜 기절하고 그러죠? 마크롱 힘내줘야겠죠? 아니 마크롱 진짜 마크롱 스크럽이 뭐야 스크럽? 스크럽
스크럽 뭐냐면 문질 알겠어요? 문질 쉽게 얘기하면 왜 떼수건으로 떼미는 거 있죠? 이게 스크럽이에요, 그죠? 스크럽.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승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몰라? 때가 나. 정답. 정답.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조그만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자, 보통 유리 그릇의 내벽은 거칠거칠해요, 매끈매끈해요. 유리잔 안에 이 부분 만져보면 거칠거칠해요, 매끈매끈해요.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한 유리 막대도 여기에 막 거칠거칠해요, 얘도 매끈매끈해요. 매끈매끈한데 그 매끈매끈한 것끼리를 문질해도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오? 그럼 이 말은 설거지 할 때도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올 거 안 떨어져요? 떨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유리를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로 긁어도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유리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어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유리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유리는 아무리 좋은 걸 사도요, 오래 쓰면 그 강도가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쓰다가 툭 깨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닦는 과정에서 뜯겨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유리 그릇 같은 게 있는데 설거 하면 안에 유리 가루가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말려도 그 유리 가루가 이 안에 묻어 있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내 물을 따라서 먹으면 내 몸에 유리가루가 들어오겠네? 그래서 사람은 은근히 유리가루를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실제로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유리를 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충격으로도 유리가루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크기 때문에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매끈매끈한 것끼리 문지르면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조각은 큰 조각이 떨어져 나오겠어요? 아주 작은 조각만 떨어져 나오겠어요? 굉장히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오겠죠. 이때 떨어져 나오는 크기가 10마이크로 미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10마이크로 미만인 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세혈관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리는 먹어봤자 어떻게 된다? 혈관 속을 헤엄치면서 그냥 쑥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배설을 통해서 들어온 유리가루가 바깥쪽으로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몸에서 어디도 걸리지가 않아요. 모세혈관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의외로 유리를 많이 먹는데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 조각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그릇에다가 유리 막대를 놓고 북북북 긁는 과정은 이 내부에 조그만 유리 조각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 유리 조각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울게요. 주다. 자,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온 어떤 유리 조각입니다. 이제 여기에 짜잔 수증기와 바깥쪽에 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그만 마이크로 캐비티가 저기에 있는 유리 조각에 들러붙어 있다라고 쳐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 잘 봐요. 어쨌건 어디가 고압이고 어디가 저압이라고 했죠? 바로 안쪽이 고압이고 무조건 바깥쪽이 저압이라고 했죠. 무슨 효과 때문에? 표면 효과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렌지 같은 거 있죠? 과일 같은 거 까가지고 손으로 잡은 다음에 확 쥐어짜면 어떻게 돼요? 확 쥐어짜면 오렌지 쫙 까가지고 손에 넣고 꽉 쥐어짜면 어떻게 돼요? 국물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줄 나오잖아. 왜냐면 압력을 가하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주르륵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면 효과에 의해 캐비티 내부 H2O 분자가 외부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오렌지를 쥐어짜서 국물이 빠져나오듯.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지금처럼 유리 조각 등의 지지체는 H2O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쥐어짜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이쪽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이거 자체가 고체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적으로 주어진 캐비티가 오랜 동안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안 꺼진다는 얘기예요. 즉 오렌지를 쥐어짜는데 세게 쥐어짜 봐야 뭔가 장벽이 있어서 오렌지를 잘 쥐어짜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캐비티는 빨리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후의 충돌 등에 의해서 캐비티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비티 크기가 한 번 커지게 되면 표면 장력 효과는 확 줄어들고 그 캐비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불을 끌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과가열 상태에 빠지지 않고 원래 100도씨 조건에서 잘 끌어나오는 보통의 어떤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이런 유리 조각 등을 뭐라고 얘기한다? 응결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가열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가열 전에 유리막대 등으로 삭삭삭 문질러서 내부의 응결핵 일부를 남겨두면 과가열에 잘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 지원? 네? 이게 눈이 작아지고 있어요. 네? 눈이 작아지고 있어요. 지원 지금 좀 힘들죠? 아니요. 힘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 그 후배들 수학여행 갔어요, 안 갔어요? 왔어요. 자기네 학교는 아직 안 갔죠. 네. 경남은 갔거든요. 네. 경남은 가서 거기 지금 그 1학년 애들이 막 뭐 워싱턴에 갔다고 나한테 막 또 막 사진도 보내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자기네 학교는 저기 다음 주에 가죠. 다음 주가 다다음 주인가 하여튼. 네. 가져오죠. 가는데 요즘 약간 미국이 어수선하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도 미국 갔을 때 좀 불쾌한 일 당한 적 있어요? 항상 인종차별 당했어요. 항상 당했어요? 네. 진짜요?
상상은 좀 그런데. 칭챙총 듣고 안 했어요. 진짜로요? 네. 주변 사람들로 진짜로요? 야, 너무 싫은데. 아니 이게 그게 또 막 보면은 왜 한 번씩 유튜브 영상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미국에서 막 판사 이런 사람인데 흑인이야. 그랬더니 막 경찰이 세워가지고 막 쓸데없는 검문하고 막 사람 괴롭히고 막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판사님이 막 걔 박살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경찰 막 백인 경찰 걔 박살내고 막 경찰 잘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낀다면 그거 살고 싶을까? 아니 판사까지 되면 이거는 참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을 만큼 이룬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마저 막 인종차별 당하고 막 수갑 막 채우고 막 미국은 그 경찰이 수갑 걸면 무조건 걸어야 돼요. 이게 뭐 걸어야 돼. 이게 그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찰은 우리가 조수로 보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경찰한테 덤비는 사람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경찰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게요? 죽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경찰하고 미국 경찰의 그 권력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경찰은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나라 경찰은 그 행정안전부 혹은 내무부 소속이거든요. 근데 미국 경찰은요 부서에 속해 있지 않아요. 경찰은 미국 경찰은 독립적이에요. 그냥 딱 독립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장 어떻게 뽑아요? 투표해서 뽑아요. 대통령처럼. 그래서 경찰이 하나의 막강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법원이나 뭐 이런 검찰이나 행정부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개기면 좆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법원도 권력이 있지만 법원이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처럼 이게 미국에서 경찰한테 개기면 이제 좆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 경찰은 네가 판사야, 네가 검사야 다 필요 없어. 네가 국회의원이야 다 필요 없어. 경찰이 연행할 때 무조건 수갑 채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들이 그 국회의원이나 판사들 눈치 보죠. 대통령 눈치 보죠. 그래서 그런 공직자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수갑 먼저 채우죠. 네가 국회의원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권력이 완전 독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미국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서 때로 이제 권력형 범죄가 일어날 때 진짜 존나 짜증나는 경우가 있죠. 막 저 국회의원 새끼 진짜 돈 받아먹은 거 맞는데 막 옆에서 경찰들이 굽신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내부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없는 게 사실은 좋은 점은 맞는데 그게 만약에 인종차별이랑 연결이 돼버리면 와 그거 심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뭐 강대국이고 좋은 나라인 건 맞는데 그런 영상만 떠보면 진짜 미국 가기 싫더라고요. 진짜 보면 미국이 좋은 게 있다고는 하는데 굳이 저런 걸 당하면서까지 미국에 가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갑자기 수학여행 간 후배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저게 실제 당한 사람도 있고 막 근데 나는 안 당해봤어도 그 굉장히 진짜 저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 대 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딴 나라 가서 그리고 거기는 막 사람들이 다 이렇잖아요. 막 뭐 이러니까 때릴 수도 있고 하여튼 막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환이는 불쾌한 일 없었어요? 네. 잘생겼어. 그 말이요? 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거. 자, 그래서 요거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얘기를 추가하면 내가 아까 과포와 관행각, 과가해를 실제로 관찰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잖아요. 이 관행각, 특히나 이 과가해 현상은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신기해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저기 줄게요. 자,
자, 뭐 해볼 거냐면 3 과가열수 만들어가기. 자, 저기 내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썼는데요. 저 마이크로웨이브 뜻이 뭐임? 마이크로웨이브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영어 아니죠. 콩글리시죠, 콩글리시.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를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저 마이크로웨이브를 미국 사람들은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요. 그래서 아이 마이크로웨이브 핫도그 이렇게 쓰면 핫도그 전자레인지 넣고 뭐 데워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마이크로웨이브 동사로도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 마이크로웨이브 저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물 끓일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컵에다가 당연히 이제 뜨거워져도 견딜 수 있는 유리나 도자기 컵을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물을 한 3분의 1 정도만 담습니다. 알죠? 꽉 담아도 상관은 없는데 꽉 담으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물을 한 3분의 1 정도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레인지가 찡찡찡찡 하면서 뭐를 방출하겠어요?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빛을 방출하겠죠? 그러면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물컵에 저 정도면 한 1분, 2분 내외? 1분, 2분 내외면 저 물이 100도씨로 확 뜨거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열을 할 경우는 물이 쉽게 끓어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과가열수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왜 마이크로웨이브로 물을 가열하면 과가열수가 쉽게 될까요? 이런 거 서울대에서 물을 수 있어요.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라는 뜻도 있지만 마이크로파라는 뜻도 있죠. 이 마이크로파는 그 분자의 무슨 운동을 일으키죠? 마이크로웨이브는 바로 분자의 회전입니다. 참고로 분자 진동은 누가 하느냐? 인프라레드가 합니다. 인프라레드 우리말 번역? 적외선. 적외선을 쏘일 때 분자 진동이 되고요. 마이크로웨이브는 분자 회전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는 하필 수없이 많은 분자 중 어떤 분자의 회전 운동을 유도할까요? 바로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유도하겠죠? 왜? 왜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는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유도할까요? 왜?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에 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딱 물을 회전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쫙 조여주는 게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를 뜯으면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가 있겠죠. 그럼 걔를 조작하면 다른 분자의 진동을 유도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공대 2, 3학년 정도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부 2, 3학년 정도면 누구나 쉽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를 뜯어서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를 약간 손보면 다른 분자를 진동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법입니다. 왜일까요? 마이크로웨이브를 뜯어서
거기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를 조작하는 거 불법입니다. 손대는 순간 경찰이 알면 바로 수갑찹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디에도 사용된다? 통신에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에서 들락날락하는 파 있죠? 그게 마이크로웨이브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웨이브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뜯어서 그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를 조작하면 뭐가 가능하다? 도청이 가능합니다. 도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스피커에 연결하면 누군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여기 공기 중에 돌아가는 마이크를 잡아서 도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청이 뭐 이런 애들이 전화하는 거 도청하는 거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 도청 누구 거를? 군대, 군사용 통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는 조작하면 안 됩니다. 공장에서 딱 나온 그대로 써야지 조작하는 순간 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이 가능해? 기술적으로 아주 쉽다 합니다. 내가 공대 다니는 애들 물어봤거든요. 나는 이제 원리적으로만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되게 쉽답니다. 네, 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대 갈 사람들 나중에 뭐 혼자 해보든가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돼? 분자의 회전 운동을 유도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한 물 분자는 우선적으로 회전 운동뿐이겠죠. 맞습니까? 뱅글뱅글뱅글 돌기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끌어오르는 현상, 뭔가 수중에서 기포가 생겨가지고 부르르 끌어오르는 현상은 회전 운동이에요? 아니면 무슨 운동이에요? 병진 운동이잖아.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우선적으로 병진 운동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회전만을 유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직 병진 운동 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일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열한 물은 쉽게 과가열수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도 회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병진을 안 해서 온도가 100도씨 이상, 110도씨로 회전을 하고 있어도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근데 이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스틱형 커피 믹스 알죠? 왜 김연아가 광고하고 막 공유가 광고하는 이런 스틱형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탁 뜯어요. 그런 다음에 딱 손을 들고 이게 전자레인지에 딱 한 2, 3분 돌려. 그러면 딱 봐도 드근드근 하거든. 드근드근하는데 안 끓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끓어. 그럼 딱 봐도 과가열수일 거 아니야. 딱 준비한 상태에서 탁 뜯어가지고 어차피 커피 한 잔 먹을 생각하고 너가 자 얘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얘를 이게 팍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팍 넣으면 스틱형 커피 믹스를 갑자기 첨가하면 어떻게 된다? 병진 운동이 유도될 수 있죠. 그리고 커피 알게니가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응결핵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과가열수가
갑자기 끌어오릅니다. 이 갑자기 끌어오르는 현상을 돌비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로 만들어 놓은 과과열수에다가 커피 믹스 뜯어가지고 탁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얘가 부르르 하고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넣어두었던 것을 커피 믹스를 탁 넣으면 얘가 갑자기 여기까지 끌어올라요. 확 끌어올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부르르 끌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부르르 끌어오르면서 커피가 알맞게 섞이는 거죠. 원래 커피 믹스 넣고 이렇게 쓱 저어야 녹잖아요. 얘는 저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무르르 끌어오르면서 예쁘게 싹 녹습니다. 그럼 무르르 끌어오는 상태에서 싹 가라앉겠죠? 그때 딱 먹으면 돼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컵에다가 물 3분의 1만 담아요. 가득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넣으면 무르륵 하면서 다 넘쳐 나오겠죠? 설거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번씩 집에서 재미로 하거든요. 나는 재미로 자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위험한 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가까이 얼굴 대고 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만 안 하면 그냥 충분히 재밌게 구경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표면 장력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내가 저번 시간에 쭉 넘겨가지고 설라문에 저기 옆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더라. 저기 25페이지에 있는 36번 풀어보라고 했죠? 25페이지에 있는 36번 풀어보라고 했죠? 요 조금 쉬었다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한실 갔다 오세요. 나 잘해.